이번 주 마지막 날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4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모두 하락했어요. 특히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 상승 속에서 주요 지수들이 하락을 했고 개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웃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월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올라서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달의 0.1% 상승과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을 웃돈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연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죠.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금리 인상 여부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가 내리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이 한 발자국 물러서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확률 97% 이상입니다. 거의 동결할 것으로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11월 동결할 확률도 무려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83% 떨어지고 S&P 500은 1% 이상 1.22%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4,500이 넘었습니다. 4,505에서 무려 55포인트나 떨어져서 4,450입니다. 나스닥은 1.56% 하락해서 13,70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3.01% 하락해서 3,476입니다. 이번 주에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16%, 0.39% 하락을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동시 파업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빅3 동시 파업을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12,7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3대 자동차 회사 노조가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업계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서 누구도 파업을 원치 않지만 나는 집단 협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노동자들의 괴로움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역대급 이윤을 올리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기록적인 기업의 이익은 기록적인 노동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기록적인 수익은 기록적인 임금 계약을 통해서 공유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이 경제 문제로 인한 이 지지율 하락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으로 한층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4년간 임금 최소 4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그거에 반, 최대 20%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현재 3개 공장에서만 진행하는 파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등 3대 업체에 북미 공장이 전례 없는 동시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어떻게 종료되든 승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파업과 임금 협상이 어떻게 종료되든 이들 3사의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비용 우위에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부품수가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전체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덜하거든요.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날 보도에서 이번 자동차 업계 파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다라고 진단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제조를 늘리면서 비용을 늘리고 싶어하는 반면에 노조는 생산 설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동시 파업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를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가 앞으로 반도체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공급업체에다가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TSMC 측은 이 소식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반도체주들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의 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ASML 4.06% 하락, 또 AMD도 5% 가까이 떨어지고 램 리서치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 이 반도체주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급락을 했어요.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 전장 대비 3.69% 내렸어요. 439달러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은 첫날 25% 폭등을 하면서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이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근데 오늘은 4.47% 떨어진 60.7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튼 이 번화가의 주택 임대료 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맨하튼의 중간규모 주택 평균 임대료가 월 4,3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만 원. 중간규모 주택 평균 임대료가 월 570만 원이에요. 7월의 최고치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체 평균 임대료도 월 5,552달러, 약 722만 원, 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들은 새로운 임대 건물이 부족해서 공급이 저조한 반면 보통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구매자들은 높은 이자율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임차를 선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맨하튼에서 임대가 가장 바쁜 달로 가족들이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 연말까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급 부족 전망 속에 리비아 석유 수출 터미널 일시 폐쇄, 또 미국의 추가 이 대러 제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지금 90.7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